2001년 7월 15일 밤 8시 서울 남원동의 한 남금 상가 건물에서 피아노 산율이 뚝 끊겼습니다.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던 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원 초필 문은 안쪽에서 견고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 역시 닫힌 상태였습니다. 외부에서 누군가 진입한 흔적은 현장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발실이었습니다. 그 정적의 한가운데 검은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건반 위에는 주인 없는 머리핀 하나가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 용에는 부분 혀 흔히 묻은 미와 하입 보관이 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음악원 원장 김정희 씨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그녀는 연기처럼 증발했습니다. 출입문은 분명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타인의 침입이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본민은 외부가 아닌 애초부터 내부에 존재했던 것일까요? 2001년 여름 대한민국은 DOMA의 상한이 척 가시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남원동의 허름한 상가 건물 현장에 남겨진 물주는 단 두 가지였습니다. 반짝이는 머리핀 그리고 멜로디와 앞으로의 관심을 숨어 기차구이 아포인타의 투 진화 암모이 사건 발생 24년째를 거제파 어지브르스와 24년 전 군대 닫힌 그 문을 다시 두드립니다. 기억에 가는 이름들을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실종의 재구성입니다. 실종된 김정희 씨는 남원동의 타주대감이었습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한자리에서 정의음악학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수많은 아이가 그녀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그녀의 삶이 흔들린 것은 1997년이었습니다. IMS의 한워 제한 외교 남편의 사업이 도산하면서 결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여성이 그랬듯 그녀 또한 화로 생계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남편 이현수 씨는 과거 6년 건설사를 운영하던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경제 위기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부도 처리되었고 그에게는 수억원 대의 빚만 남았습니다. 그는 채권자들의 또촉을 피해 고처를 옮겨 다녔습니다. 김정 씨는 도피 생활을 하는 남편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벽오를 결심한 시점은 1998년 봄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원동 상가 카물 산중의 작은 음악학원을 개원했습니다. SU차 도저되지 않는 협소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그녀에게 생존을 위한 새로운 기지였습니다. 그녀는 화려함보다 얌전을 원했습니다. 피아노와 아이들만 비교에 있다면 척하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진술은 일치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상냥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고 해고합니다. 건물 2층 편의점 주인 박모 씨는 김정희 씨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항상 단정하고 예의가 발랐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엄격했지만 무뎌져서 무뎌진 자존심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재능 있는 제자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쏟았습니다. 어쩌면 그때 아이들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지도 모릅니다. 학원은 점차 안정을 찾았습니다. 2001년 여름 기준으로 정규 수강생만 30명을 넘어섰습니다. 방학 특강 임원까지 합산하면 50명 가까운 학생들이 그곳을 드나들었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남원동 상가 건물엔 에어컨 설비가 미비했습니다. 사람들은 선풍기 바람에 의지의 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김정희 씨의 식환에는 방학 특강을 수강하는 20여 명의 학생이 오갔습니다. 그중 김정희 씨가 가장 아끼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대학생 박주민 군입니다. 관어주연이 박군이 대학원에 다니기 시작한 것은 7살에부터였습니다. 김정희 씨가 처음 학원을 개원한 해와 맞물립니다. 17년이라는 세월, 그는 단순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학원의 역사와 함께 성장한 너티치코스파이 아주 브로그위치 품배소 이차도스제.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가 스승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주문합니다. 겨우 보기에는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감지하지 못한 파열음이 일고 있었습니다. 구진들은 게나른 코스 인너티치코스파이의 연습포서 구리 켜세 목사도제체 전차의 투 이 침묵만이 담으신 학원은 취무였으나
김정희 씨는 기가지 않았습니다. 특별 레슨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ES는 이례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평일에 집과 처반, 너티조어스파이, 시베드버 하고의 분비펑크에서 복수했습니다. 일요일 저녁이면 대부분의 점포가 영업을 종료합니다. 건물 전체가 텅 빈 듯 고요했습니다. 그날 밤 8시 이후 김정희 씨를 목격한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7월 16일 월요일 오전 9시 하고마 조교김 씨가 출근했습니다. 그녀는 음대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방학 기간을 이용해 아르바이트 중이었습니다. 주 업무는 원생술 영업을 고지파, 아슈, 부위, 최제도 초가반 차핑들의 보조 레셀튼이었습니다. 평소대로라면 김정희 씨는 오전 8시 30분에 학원에 도착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학원 문은 꼰대 닫혀 있었습니다. 김모 씨는 초인종을 넣었습니다.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안에서는 어떠한 인기척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이상하게 여긴 지호원 김모 씨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신호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김정희 씨의 전원은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엄숙했습니다. 김모 씨는 즉시 관리실을 호출했고 관리인이 예비 열쇠를 지참하고 올라왔습니다. 오전 9시 20분 마침내 예비 열쇠와 잠금 장치를 예제했습니다. 문이 열렸으나 학원 내부는 적막강산이었습니다. 원장 김정희 씨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은 피아노 위에는 이질적인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인을 일컬 자기는 머리핀 하나 그리고 볼자 하나이 선명하게 묻은 학포. 김모 씨는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 일자 독인 감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출입문은 분명 안쪽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 역시 빈틈없이 닫힌 상태였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현장 어디에서도 감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고립된 물실이었습니다. 수사를 총괄한 탱턴 윤댕 조위는 즉시 피해자의 주변 인물 탐문에 착수했습니다. 휴사명에 포착된 첫 번째 용의자는 라파, 유리, 묘원쟁, 이사블리사, 팅타이너, 이메, 강편, 유영, 유명시, 용시도, 망치, 아미는 먼저 타이가 주명이 시야. 그 과정에서 아내에게 회복 불가능한 경제적, 정신적 타격을 입힌 인물이었습니다. 법적인 혼인 관계는 유지되고 있었으나 실질적인 파탄 상태였습니다. 이젠슬루 씨는 이혼을 요구하는 김정희 씨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집착은 끈질겼습니다. 김정희 씨의 지인 이미호 씨는 경찰 진술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점지는 간절히 이혼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계속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괴롭혔습니다. 이hen수 씨의 동선은 주로 아내의 학원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때로는 학원 문 앞을 지키고 서서 그녀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김정희 씨는 지인들에게 남편에 대한 공포심을 여러 차례 토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의 용의자는 그녀의 마지막 제자 24살 대학생 박지민 군이거든. 그는 유년 시절부터 김정희 씨에게 피아노를 사사한 애제자였습니다. 그럴만한 임재리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스승에게 품은 감정은 단순한 존경심의 품질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하원 근민 카페 업주 최병희 씨는 수사관에게 박지민 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지민 하세는 선생님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부터 달라졌습니다. 집착이 두 가지나 치다는 느낌을 받았을 정도였으니까요. 박군은 스승의 이것소에 투작을 짜지마. 그녀가 오래 다른 남성이 존재하는 것 자체를 병적으로 질투했습니다. 한 남자는 과거의 소유권에 집착했고 다른 한 남자는 미래의 가능성을 독점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실종 전날인 2월 15일 두 개의 위험한 대림자가 김정희 씨의 하고파에 그 여였으며 디차블리에 하원 맞은편 노점 상장 모시로 잡아 바이관시에서 장씨는 이현수 씨를 수차례 목격한 바 있어 그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날 저녁 7시 30분 박지민 군이 학원 건물로 진입하는 것을 목격한 증언도 확보되었습니다. 수사의 캐끝은 이제 두 남자를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은 연초아 무지조어스파이에 그래서 검은 흉크새 독사자였습니다. 외부에서 장가 인보이 준저히즈
통제로 학원에 설치된 도록은 내부 잠금 방식이었습니다. 안에서 잠그면 밖에서는 열쇠 없이 개방이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오직 관리실의 비상 열쇠만이 유일한 폐법이었습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틀 레프트 체스에서 우측 방향으로 무언가에 끊긴 듯한 미세한 허적이 발견되었으며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포린이 창문을 통해 도주를 시도했던 것일까요? 하지만 학원은 건물 산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외벽에는 발을 디딜 만한 지지대가 전혀 없었습니다. 고빌고의 수사연구원 내 정밀 감식이 이어졌습니다. 수사관들의 시선은 무대 중앙 피아노 위에 남겨진 두 가지 단소에 집중되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듯한 반짝이는 머리핀 하나, 그리고 격렬한 연주 도중 깨닫힌 미완성의 악보. 법의학팀의 분석 결과 혁은의 거세방은 A항으로 김정희 씨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악보에는 슈베르트의 직인곡 3번 그녀 특유의 필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보는 중간에서 끊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몇 소절은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격렬한 음표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국과수 문서 감정관은 악보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피랍은 불규칙했고 그리고 갈수록 거칠어졌습니다. 그것은 극도의 공포 혹은 제어할 수 없는 분노 속에서 비일의 힘껏 눌러쓴 흔적이었습니다. Humans engine form now fit midmonticos pie 아직 arctic 고비품에서 의차도대자 하원 내부를 정밀 수색하던 형사들은 또 다른 특이점을 포착했습니다. 피아노 의자가 평소 위치보다 뒤로 발려나 있었습니다. 그제 조경 바닥에는 미세한 먼지가 쓰러져 관심을 씁니다. 누군가 겨우바닥에 저항하며 바닥을 꼬먹던 눈부림의 콜네지였습니다. 하원 한조와 저머리는 레이허와기 보관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첸로와 더블베이스 카이스가 세워져 있었고 그 옆에는 사용하지 않는 의자와 당근 안보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휴미세 로블러스처 선녀 프리드먼트 크로스파이 어슈 어하그루이 껍슈 에제오 에스쿠스타이 of all type of hearts 마이의 터우스는 탈수탑지에요 마이고 맥 중차는 학원 가무불 림너직 사세파이 어슈 간시 눈머직 건물거즈 건물 1층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내부에만 존재했습니다. 10월 15일 일요일 건물 출입구 세칠이 기록에 따르며 아하여 6시부터 반 10시 사이 해당 건물을 드나든 사람은 총 12명이었습니다. 그중 김정희 씨의 하원이 위치한 3층으로 향한 인원은 단 2명이었습니다. 수사는 현장에 남겨진 유류품의 소유주를 밝히는 갈에서 출발했습니다. 휴은과 아이보는 의심의 어지어비에 김정희 씨의 곳이었습니다. 나문가와 둘리에 노인 머리핀 하나였습니다. 경찰은 당연히 피해자의 소지품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 조아안리아 프리드먼트 크로스파이 아주 저렇게 화려한 디자인은 그녀의 취향이 아닙니다. 여동생의 진선 또한 일치했습니다. 김정희 씨는 검소한 상품이었으며 화려한 장신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추사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돌파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열렸습니다. 학원 주변을 탐문하던 박철수 형사가 인근 미용실에서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미용실 원장적 마우스는 머리핀 사진을 보자마자 즉답했습니다. 기억합니다. 지민 학생이 머리 3일하하 정신은 박지민 군이 머프들을 원리크로세파이 어지우렛 거퍼기에 고기성 크세복세사벌대사이 이 증언은 수사의 판도를 뒤집었습니다. 머리핀은 단순한 유류품이 아니었습니다. 주례 15일바 마지막 회선 현장에 제자 박지민 군이 김정희 씨와 함께 있었음을 입증하는 오직일 수 없는 물증이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원점에서 재분석했습니다. 주례 15일 저녁 7시 32분 박지민 군이 하원 건물로 들어서선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용실의 액세서리 가디에 포장지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밤 8시 정도 그라 건물을 빠져나오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들어갈 때 들고 있던 쇼핑백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셔물을 전달했다는 명백한 정황이었습니다. 모든 정황 증거가 단 한 사람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 박지민 군입니다. 2001년 7월 18일 경찰로 그를 유력 용의자로 소환했습니다. 조사실에서 마주한 24살의 대학생
강태윤 경위는 그의 표정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초기에 박군은 7월 15일 저녁 차로원 보안문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이 제시되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결국 그는 10월 15일 밤 김종희씨를 만나러 가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고향 그가 터놓은 연합차사며 원머리 크로스파이어 야스와 성스님께 드릴 선물이 있어 들렀을 뿐입니다. 8시 정각의 레슨을 마치고 나왔을 때 성스님은 분명 살아계셨습니다. 박군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7시 30분경 학원에 도착했습니다. 김정희 씨는 평소처럼 그를 맞이했고 집은 수엔 우스지 김정희 씨는 제자의 연주를 들으며 패절 사용법과 템포 조절에 대해 조언했다고 합니다. 레슨이 종료된 후 그는 준비한 머리핀을 건넸습니다. 김정희 씨는 고맙다고 말하며 선물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감정적 동요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8시 정각 그는 학원을 나섰습니다. 1층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한 뒤 귀가했다는 곳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하는 참고인도 존재했습니다. 학원 건물 1층 편의점 직원 송모 씨였습니다. 8시 5분쯤이었을 겁니다. 지민 학생이 와서 담배를 사갔습니다. 성 씨는 박군을 평소에도 자주 봐왔기에 얼굴을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그날 역시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모습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CCTV 영상 또한 박군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는 8시에 학원을 나선 뒤 다시 건물로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 속 그의 걸음걸이는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소두르는 기색도 주위를 살피는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의 결백을 모면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강태윤 경위는 완벽해 보이는 진술 속에서 미세한 긴유를 감지했습니다. 박군은 조사 도중 이런 말을 흘렸습니다. 성스님이 남편 문제를 머리가 아프다며 힘들어 하셨습니다. 남편이 학원 앞에서 기다리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셨사오이. 이 진술은 강태윤 경위의 의구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즉시 김정희 씨의 지인들을 상대로 사실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친구 이모 씨는 단호하게 부정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종리된 사적인 문제를 제자에게 털어놓을 성격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어른 남학생에게 남편 치부를 이야기했다고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동생의 진술도 같았습니다. 언니는 매사에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는지요. 학생들과는 철저히 선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고충은 오직 가족이나 10년지기 친구들에게만 공유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지민 군은 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거짓말이었을까요?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프로파일러 김민석 경감은 이를 치밀한 계산으로 분석했습니다. 초절 뒤배임, 동일한 후리를 먼저 크로스파이, 찰스 얼하트 남편에게 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끼워 넣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배합해 수사망을 교란하려는 심리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증만으로 체포할 수는 없었습니다. CCTV와 편의점 직원의 증언은 여전히 그의 알리바이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에게는 확실한 한밤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정밀 감시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현장 효은은 김정희 씨의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효은의 형태였습니다. 피아노 캔방 아래 속에서 발견된 피자국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낙하 효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튀어오른 비상효 효은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피아노 바로 앞에서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충격을 받았음을 시사하는 흔적이었습니다. 또한 피아노 주변에서 미세한 섬유 조직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유안으로 시려된 것은 남성을 위한 적이었습니다. 동부주물은 즉시 국립과학사실연구원으로 지송되었습니다. 수사의 물조기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강태윤 박진인 오늘 겨냥한 강제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자택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법원은 10월 20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위세 모비에서 3년 지초지pháp 지민군의 집으로 진입했습니다. 박지민군의 자택 수색은 임및 인수의 마지막 포질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집안을 사회사로 크롬디스파이어타 2집 시리즈 5장 책상서와
향수를 버디가지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흉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사관들을 맞이한 건 기괴한 풍경이었습니다. 방 한쪽 벽면을 가득 차온 수백 장의 사진들, 피사체는 오직 김정희 씨였습니다. 17년의 세월이 그 벽에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7살 꼬마가 24살 청년으로 자라는 동안 김정희 씨는 늘 크스쿨에 존재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존경심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희세를 예스처선 너디 좋아한 파이어의 코니시블스버. 그것은 김정희 씨 관찰 보고서였습니다. 그녀의 치단, 이동병으로 즐겨 찾는 장소, 심지어 당일 촬영한 오지 색상까지 모든 것이 현미경처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최월 10일 1차 기록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남편과 통화하는 것을 목격했다. 표정이 어두웠다. 그 남자가 또 선생님을 괴롭히는 것 같다. 빠꾸는 김자처럼 스승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국과수에서는 현장 증거물에 대한 정밀 분석 결과가 속속 도착했습니다. 연구진의 이목을 콘가 후린이 묻은 미완성 알보였습니다. 음악 번스타 그 소견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앞보의 전반부는 김정희 씨 특유의 안정적이고 서정적인 화성입니다. 하지만 중반부는 다릅니다. 마지막 공기소절 음악의 문법을 무시한 불협화음과 거친 아르페지오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단언했습니다. 이것은 미완성곡이 아닙니다. 연주 도중 끔찍한 공포를 마주한 사람의 심리가 투영된 결과물입니다. 음악이 아니라 비명에 가깝습니다. 마지막 인교들의 피랍은 종이가 침너질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찜의 대그가 던진 자국은 그녀의 적박함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압보가 아닌 피해자가 남긴 마지막 타임 메시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버비악팀은 피아노 내부에서 결정적인 혼잡을 찾아냈습니다. 가장 낮은 음역대의 피아노형에서 혁은과 뒤엉킨 미세의 성우가 발견된 것이며 혁은 진정 씨의 것. 선유는 사건 당일 박지민 군이 착용한 스웨터 재질과 일치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해야 할 피아노가 그의 취향에서는 사람을 할치는 흉기로 도대놨다는 가설이 성립되었습니다. 국과수는 간반 펜세에서도 김정희 씨의 피부 조직을 검출했습니다. 그녀가 피아노에 강하게 충돌했거나 살기 위해 피아노를 필사적으로 붙잡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강태윤 경위는 박지민 군을 재소환했습니다. 주의 이후 3일 강도 문제조사가 재개되었습니다. 피아노 현에서 탈진된 썸유 조직을 들이밀자 이 파푼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레슨 도중 피아노에 잠시 기댔을 뿐입니다. 군직된 변명이었습니다. 피아노 발이 버저 포항기 고급변명이었으니 피아노 내부 바수관 현에서 나온 섬유를 설명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포이맘은 박지민 군을 향해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남은 건 그를 바인으로 지목할 결정적 한방 스모킹검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튀어올랐습니다. 제자를 향한 의심이 정점에 달했던 시점. 2001년 7월 28일 머리로 죽이던 남편 이현수 씨가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장소는 크고 머물던 월세당 근방이었습니다. 사인은 약물과다 복용. 그의 손아귀에는 수매지의 약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캔장 수색 과정에서 유서 형식의 편지가 나왔습니다. 수신인은 김정희 씨였습니다. 접니다. 내가 떠난 순간 내 인생의 음악도 멈췄다. 내가 없는 세상에서라도 부디 행복해라. 지독한 사랑 혹은 관계 어린 집착이 묻어나는 문장이었습니다. 경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내의 7년 소식의 죄책감을 이기지 못한 극단적 선택일까요? 아니면 아내를 살해한 뒤 모든 업보를 안고 떠난 것일까요? 형사들은 이현수 씨의 방벽면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그곳 역시 갤서리의 머지코스파 아주 군경 제시오와 알려져야겠었습니다. 주의 15일자 일기 오늘도 하원 앞을 소송했다. 다가별 용기가 없었다. 제자리인이 하원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 질투가 치밀었다. 이엔슬루 씨는 실종 당일 하원 주변에 머물었습니다. 7월 12일 저 기록은 이문을 더했습니다. 늦은 밤같이 화분에 불이 켜져 있었다. 종우가 은비사 기적시로서 들어가고 싶었지만 거절당할까 두려웠다. 이 기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현수 씨는 사건 당일 밤새 학원 주구연을 배회했던 것일까요? 수사팀의 의견은 양분되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박시민 군을 지목했습니다. 물적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박 군의 진술은 모순투성이입니다. 판면 다른 형사들은 이현수 씨의 죽음을 사실상의 자백으로 해석했습니다. 스타벅의 정황이 뚜렷하고 실종 당일 현장에 있었습니다. 범행 후 자살한 패턴입니다. 강태균 경위의 권한은 다 알려졌습니다. 한 명은 물적 증거가 가리키지만 알리바이가 견고합니다. 다른 한 명은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지만 죽음으로 입을 닫았습니다. 시간과 인력은 한정적이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매일 수십 건의 강력 사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골든타임이 소절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중잘순회부로부터 인력자재 배치 아지박이 내려왔습니다. 스라지 동력은 인터넷이 상실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김정희 씨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심리를 입증할 결정적 물증 또한 부재했습니다. 용의 삼성에 오른 박지민 군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철저한 무기권을 행사하며 수사팀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시간은 잔인하리 많지 숨절없이 흘렀습니다. 2001년 8월 자금 발생한 차에 한 달에 지났으나 수사는 답보 상태를 면치 못했습니다. 중들의 일부에서는 사건 정도를 종용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정된 수사 인력을 다른 변호 사건에 투입해야 한다는 현실적 논리였습니다. 주사체 외부 장애인법을 거세파 어지르습니다. 거나 불가항력이었습니다. 2001년 9월 15일 사건 발생 2달 만에 경찰은 공식적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사유는 유죄 용의자 이현수 씨의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 김정희 씨는 시신 미박연 실종자로 분류되어 서류 속에 묻혔습니다. 강태윤 증인은 직감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담인 거짓말, 때로는 진실이 영원히 어둠 속에 수장될 수 있다는 개곡한 심지를 삼켜야 했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사건을 미리에서 지웠습니다. 나원동 상가 건물은 자리를 지켰으나 삼중 음악학원의 간판은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피아노 소리는 영원히 멈췄습니다. 배지게는 멈췄습니다. 우리 고사파 어지 고담 대납 2001년 10월 15 이현수는 15일 저녁 7시 30분 박지민 군은 준비한 선물을 들고 학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정희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예자를 맞이했고 세번 롤슨이 진행되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이현수는 강문 스승, 다른 한 명은 17년을 함께한 제자. 적어도 그 순간까지 공기는 쓸모없을 것이마이. 젤슨이 종료된 후 박지민 군은 머리핀을 까냈습니다. 17년간 옥물러온 감정을 따라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했을 것입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김정희 씨는 그 감정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승으로서 명확히 선을 그었을 것입니다. 부드럽지만 담호한 고졸이었습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범죄 심리학자 정수현 박사는 일지점을 파국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인 환상이 깨지는 순간 집착형 인격은 극단적인 분노를 표출합니다. 거절을 단순한 불허가 아닌 배신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박지민 군의 집착은 순식간에 사흘 뒤로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10천년의 세월이 풍부해하는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적나라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정희 씨는 피아노에 강하게 충돌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아노 현이 끔찍한 흉기로 악용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꺼져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 강제파에 아지르습니다. 보행 직후 박지민 군은 차갑게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24살 청년은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파장을 계산했습니다. 그는 학원 내부에 비치된 대형 아기를 먼저 좋았으나 보관함 가축이 시신을 음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문을 안에서 잠그고 창틀을 핀 흰자국을 남겨 외부 침입이나 도주처럼 현장을 교원했습니다. 그러나 시이의 탈출로는 정문이었습니다. CCTV는 그가 8시에 머리 코스파에 튀르터하고의 컴피썸 크셋업스사보자. 다음 날 아침 조교가 문을 열었을 때 현장은 완벽한 말실로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전 남편 이현수 씨의 비극적 자살은 그의 부명을 덮어주는 완벽한 연막탄이 되었습니다.
모든 정황은 단 한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물증 스모킹건이 없었습니다. 법정은 심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24년이 지난 현재 박지민 씨는 어딘가에서 평범한 시민 얼굴로 살아가고 있을 것인 동에서 그러나 그가 짊어진 썰무게는 법의 법률과는 다른 차원일 것입니다. 법능은 피했을지 몰라도 인간으로서 가장 잔혹한 선택을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피아노 위에 남겨진 반짝이는 머리핀. 한때는 순수했던 애정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규칙세제의 로봇잔 동이타이투. 그리고 그날 밤 잠긴 문 안에서 실제했던 진실은 무엇인가? 직접 증거는 부재했습니다. 그러나 모노는 투스트피아토 킨트오 미스터스 무킹이리는 의학에서 스토럼 미사합 리셉스토스 파이. 따라서 이 사건 정황과 양심의 기록으로 보존됩니다. 24년이 흐른 지금 망원동에 남은 상가 건물은 재개발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그 호화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 사건의 범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의자 이현수 씨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피아노 건기에서 검출된 순 조직, 진실과 거짓이 혼재된 진술, 그리고 지나치게 완벽했던 알리바이. 모든 파헤티어가 가리키는 방향은 법정으로 결론과 달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명하에 자행된 집착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우리는 그 무게를 목도했습니다. 피아노 위에 덩그러니 묘프리 밋머리표 파이 야르트포스 테나뱅. 김정일 씨 마지막 연주는 그녀가 가장 아꼈던 제자의 손에 의해 강제로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문후합니다. 그러나 미안 스마일보가 남긴 마지막 불효화음은 24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의 양심을 향해 울리고 있습니다. 그날 밤 잠겨있던 문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5분 증명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적 증거의 부재 속에서도 간접 증거들이 그려낸 그림은 선명했습니다. 심리 분석, 행동 파튼, 정황의 재구성, 답은 명확했습니다. 단지 법정이 그 답을 외면했을 뿐입니다. 김정희 씨는 지금도 차가운 어둠 속에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녀를 기억하는 이들의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진실이 인양되기를 바라는 영혼은 퇴색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유입니다. 법이 뒤매지 못한 진실, 증명되지 못한 양심, 그 무게를 찍지 않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관심은 사인 시연이 들이 지워지지 않게 하는 가장 강력한 기억입니다.